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가을의 어느 맑은 날 오후, 목수 심선하는 한양에서 일을 마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한 달 넘게 집을 비웠기에 심선한의 마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들녘의 황금빛 벼가 바람에 일렁이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바쁘기만 했습니다. 한양 성문을 나와 동쪽으로 약 7리 정도 걸었을 때 심선하는 더위에 지쳐 잠시 큰 느티나무 아래서 쉬기로 했습니다. 땀을 식히고 있는데 갑자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 여인이 숲에서 황급히 달려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인의 뒤로는 2명의 사내가 쫓아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설아, 이 계집아, 어디 감히 도망치려 하느냐. 다리를 부러뜨리기 전에 당장 멈추어라. 그 여인은 자신이 곧 붙잡힐 것을 깨닫자 심선한에게 달려와 애원했습니다. 어른께서는 선량해 보이시니 제발 이 비천한 몸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저를 해치려 합니다. 심선한은 2 사내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 즉시 여인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왜 이 부인을 쫓고 있소? 심선한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중년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찾아가는 길에 도적을 만났는데 그들이 제 재물을 빼앗고 저를 이 마을의 늙은 과부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 노인은 사람의 탈을 쓴 악귀와 같아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들과 함께 저를 때립니다. 심선하는 곳 쫓아온 부자의 입에서 여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뒤에 있는 계집은 내 아내다. 당장 비켜라. 노인이 심선한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의 아내라면 왜 그리 거칠게 대하시오? 왜 아드님과 함께 그를 괴롭히시오? 심선한이 정의감에 불타 물었습니다. 노인은 심선한의 말에 발끈했습니다.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내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이냐? 아버지가 맞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아버지께서 2량의 은화를 주고 산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 당신 같은 길 가는 나그네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소? 그럼 내가 당신들에게 2량의 은화를 드리리다. 이제 이 부인을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시오. 심선한이 단호하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은화를 꺼냈습니다. 부자는 은화를 받고 만족해하는 듯했으나 아들은 갑자기 교활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여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봐, 당신은 은화를 받았으니 이제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고 가시오. 심선한이 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 돈을 받았소? 누가 증인이라도 있소?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심선한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교활한 자를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노인이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심선한에게 달려들었지만 노인 역시 아들 곁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심선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인의 손을 잡아 서둘러 달리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2 사람은 약 1리를 달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부자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심선한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안전하시니 가시려던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아드님을 찾으신다고 하셨지요? 여인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사실 저는 지금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안전한 곳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찾아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제 집에 머무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빈 방이 있으니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심선한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그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봄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심선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아버지 심한결은 낯선 여인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심선한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아들을 한쪽으로 불러나지기 질책했습니다. 네가 두량의 은을 들여 그녀를 구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 우리 집에 데려온 것이냐? 저 나이든 여인이 먹고 자는데도 돈이 든다는 것을 모르느냐? 심한결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버님, 항상 저에게 선행을 베풀라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바로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윤 씨는 아버님보다 나이가 적으니 좋은 말동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심한결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고 마음까지 알 수는 없다. 저 여인이 우리 집 재산을 탐내는 것은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결국 아버지 심한결은 마지못해 윤봄이 3일만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반드시 떠나야 한다. 윤봄은 심 씨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특히 뛰어나서 심선하는 아버지에게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아버님, 윤 씨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요리 솜씨가 좋은지 보십시오. 모시고 계시면 얼마나 편안하실까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심한결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단하지 마라. 누가 알겠느냐? 저 여인이 우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일지도. 심한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윤봄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빨아 널었던 옷들을 모두 땅에 던지고는 그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짧으니 즐거울 때 즐겨야지. 달빛 아래 술 한잔 하지 않음을 한스러워 마소서. 윤봄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심한결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 여인이 미쳤구나. 그는 윤봄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놀랍게도 윤봄은 한 대 맞고 정신이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또 발작을 일으켰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게는 병이 있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런 발작이 일어납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심한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머리가 이상하다. 더 이상 우리 집에 둘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아들이 두량의 은을 써서 그녀를 구했으니 그냥 내보내기보다는 그 돈을 회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윤봄에게는 괜찮소 라고 말한 뒤 몰래 마을의 중매쟁이 김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심한결은 김할머니에게 윤봄을 누군가에게 시집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수 비용으로 은자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심한결은 사흘이 지나도 윤봄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심선한이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윤 씨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떠나라고 하지 않으시네요. 그녀는 부지런하니 어찌 내보내겠느냐. 그녀가 가면 많은 일을 내가 해야 할 텐데 심한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선하는 아버지의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윤 씨가 비록 이상한 병이 있지만 그 병은 분명 치료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자주 발작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며칠 후 심선하는 아침을 먹고 윤봄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한양으로 일하러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김할머니가 찾아와 심한결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 부잣집 호라비가 아내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반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외로워하고 있답니다. 당신 집의 여인이 마음에 든다고 하는군요.
삼냥의 은을 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한결은 기뻐했습니다. 골칫거리를 떼어낼 뿐만 아니라 은까지 벌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윤 씨, 당신은 우리 집에서 이미 여러 날 먹고 지냈소.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당신을 부양할 수 없어. 다행히 내가 당신을 위해 좋은 곳을 찾았으니 이분을 따라가시오. 심한결이 윤봄에게 말했습니다. 윤봄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며칠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선한 도령을 다시 만나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네요. 그가 돌아오면 꼭 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심한결은 서둘러 김 할머니에게 윤봄을 데려가라고 재촉했습니다. 한편 심선하는 한양에서 일감을 찾아 주막에서 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기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한 마리의 흰 여우가 그의 침상 앞에 나타나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윤봄의 수호신이니라. 서둘러 남쪽 오촌마을의 오호라비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구하라.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잘 보살피면 1년 후에 큰 복을 받으리라. 절대로 네 아버지가 다시 그녀를 팔아넘기지 못하게 하라. 심선아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사냥개에게 쫓기는 흰 여우를 구해준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우가 영적인 동물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 여우가 꿈에 나타나 이런 이상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설마 아버님께서 윤 씨를 오호라비에게 보내셨단 말인가? 심선아는 불길한 예감에 옷을 입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봄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급히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윤 씨가 어디로 갔습니까? 뭐라고? 방에 없다고? 아마도 그녀의 병이 다시 발작해서 어디론가 달아났겠지. 심한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선아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대문은 안에서 걸려 있었고 저는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도 담을 넘어 나갔겠지. 심한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윤 씨를 남쪽 오촌마을의 오호라비에게 보내신 것은 아닙니까? 심선안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심한결은 크게 놀랐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심선안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꿈속 여우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체 없이 도끼를 들고 오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오호라비, 본명 오덕재는 20년 동안 두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두부를 갈고 만드는 일을 도왔지만 아내가 죽은 후에는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새로 맞아 자신을 도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5량의 은을 주고 김 할머니로부터 윤봄을 산 후 윤봄은 갑자기 그의 마당에 있는 돌로 만든 장식물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오덕재는 윤봄에게 매를 때리고 그녀의 손을 묶어 마당의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윤봄은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생각하며 지난날 행복했던 집을 그리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오촌마을에 들어선 심선하니 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가 오집의 마당을 발견했고 거기서 나무에 묶인 윤봄을 발견했습니다. 윤 씨, 울지 마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심선한이 말했습니다. 선한 도령, 정말 당신인가요? 윤봄이 울음을 그치고 물었습니다. 심선한은 재빨리 윤봄에 묶인 손을 풀어주고 그녀를 데리고 조용히 오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심선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한결은 심선한이 윤봄을 다시 데려온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애써 이 골칫거리를 내보냈는데 네가 다시 데려오다니. 네가 나를 화나게 하려는 것이냐? 아버님, 윤 씨를 누군가에게 보내시려면 적어도 좋은 사람에게 보내셨어야죠. 그 후 호라비는 그녀를 너무 학대했어요. 그는 윤 씨를 때리고 밤새 나무에 묶어 놓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윤봄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심 어르신, 오직 당신 가족만이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 제발 저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심한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심한결은 완고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 심가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아버님, 제가 윤 씨와 혼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심가의 사람이 될 것이고, 살아서는 심가의 사람, 죽어서는 심가의 홀령이 될 것입니다. 이 말에 윤봉과 심한결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특히 심한결은 손가락으로 윤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네 어머니 뻘이다. 네가 그녀와 혼인한다니 부끄러움도 모르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그녀와 혼인하시라고 제안했지만 거절하셨으니 이제 제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요. 심선하는 윤봄이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체면까지 내던졌습니다. 심한결은 마지못해 허락했고 심선하는 아버지가 다시 윤봄을 팔아넘기지 않도록 7일 후에 정말로 윤봄과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혼례 후에도 두 사람은 동침하지 않았고 심선하는 윤봄을 누나처럼 어머니처럼 공경하며 보살폈습니다. 혼인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깊은 밤 심선하는 우연히 자신의 방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달빛이 드리운 마당에는 윤봄이 홀로 서 있었고 그녀는 가녀린 손으로 자신의 옷깃을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심선하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윤봄의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달빛에 은은히 빛났고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윤봄은 춤을 추듯 움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몸이 비록 나이 들었으나 아직도 정이 마르지 않았구나. 달 아래서 홀로 서니 가슴이 타는 듯하구나. 심선하는 순간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자신이 약속한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이때 윤봄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심선한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윤봄의 눈에는 수치심과 동시에 묘한 열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나 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옷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심선아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윤 씨, 아니, 이제는 제 아내이시니 그냥 아내라고 부르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달빛 아래 당신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윤봄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도련님께 짐만 되는 늙은 여인입니다. 제가 어찌 도련님의 진정한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심선아는 윤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아내, 저에게는 당신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달빛 아래서의 그들의 만남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봄의 병은 사실 오랜 세월 억눌려 있던 그녀의 정열이 가끔씩 표출되는 것이었고 심선아는 이제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들은 때때로 달이 밝은 밤이면 마당에서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심한결은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낮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서로를 공손히 대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난 7월 칠성날
윤봄은 심선한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녀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심선한에게 말했습니다. 선한 도령, 그대가 1년 동안 저를 정성껏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대는 제 아들보다도 더 저를 잘 대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제가 진정한 아내를 그대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제 조카인데 매우 아름답습니다. 어떠신지요? 아내를 구할 수만 있어도 다행인데 어찌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겠습니까? 심선아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윤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어찌 아름다운 배필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만약 저를 믿으신다면 제 고향 남원으로 함께 가시지요. 그대에게 꼭 보답하겠습니다. 남원이라고요? 그곳이 부인의 고향입니까? 심선아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서 말을 빌려오세요. 바로 남원으로 떠납시다. 제가 반드시 그대의 은혜에 보답할 것입니다. 사실 윤봄은 남원의 부유한 집안 박참판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박원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5년 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난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사이 남편 박참판이 세상을 떠났고 윤봄은 아들을 찾기 위해 약간의 은자를 가지고 한양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중에 도적을 만나 재물을 빼앗기고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도망치는 길에 심선한을 만나 구출되었고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1년 동안 잘 대해주었습니다. 이제 윤봄은 심선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를 남원의 박가로 데려가 많은 재물로 보상하고 조카를 아내로 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끔씩 발작을 일으키던 그녀의 병은 사실 억눌린 정욕과 그리움이 표출된 것이었고 심선한과의 은밀한 만남 이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심선한과 윤봄은 남원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의 여정 끝에 남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바로 박참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에 도착하자 하인들은 윤봄을 알아보고 크게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부인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소인들은 부인께서 이미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봄은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나는 무사하다. 이 젊은이가 나를 구해주었단다. 그를 정중히 대접하거라. 하인들은 심선한을 상석에 앉히고 풍성한 음식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윤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단장을 한 후 고급스러운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심선한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곳이 제 진짜 집입니다. 윤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박참판이었고 아들 원희는 과거를 보러 떠났다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를 찾으러 가던 중 도적을 만났고 그대에게 구출되었지요. 그날 밤 윤봄은 종이와 붓을 꺼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쓴 후 하인을 불러 한양으로 급히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지금 한양에서 벼슬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편지가 그에게 전해지면 곧 돌아올 것입니다. 윤봄이 심선한에게 설명했습니다. 한 달 후 관복을 입은 젊은 관리가 남원의 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바로 윤봄의 아들 박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무사함에 기뻐한 박원은 심선한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와 의형제를 맺어 주십시오. 심선한은 기쁘게 수락했고 두 사람은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박원은 이제 승정원의 관리가 되어 있었고 그는 심선한에게 한양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윤봄은 약속대로 조카 박자연을 심선한에게 소개했습니다.
(18살의) 박자연은 아름다움과 교양을 겸비한 여인이었고 심선아는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남동생의 딸입니다. 그대의 진정한 아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윤봄이 말했습니다. 심선아는 기쁨과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부인과 혼인하지 않았습니까? 윤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의 혼인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 위치로 돌아왔으니 그대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자연이와 혼인하여 새 가정을 이루세요. 심선아는 윤봄과의 은밀한 관계를 생각하며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바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박자연과의 혼인을 수락했고 윤봄의 배려로 화려한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박원의 도움으로 심선아는 한양에서 비단 가게를 2곳이나 열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사업 수완으로 비단 가게는 번창했고 그는 곧 한양의 부유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심선아는 아버지 심한결을 한양으로 모셔와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심한결은 윤봄을 속였던 일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껴 남원으로 가기를 꺼렸습니다. 아버님, 윤 부인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함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선아니 권했습니다. 심한결은 결국 용기를 내어 남원의 박가를 방문했고 윤봄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모두 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제 목숨을 구했고 그로 인해 저는 아들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한 가족이니 편히 지내세요. 윤봄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한 심한결은 눈물을 흘렸고 이후 그는 박가에 머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심선안과 박자연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첫 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윤봄은 손자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한 도령, 그대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그대의 선행에 복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심선아는 자신의 고향 마을을 자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심대선인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심선아는 40이 되었고 그의 비단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3명의 자녀를 둔 자랑스러운 아버지였고 박자연과 더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심선아는 서재에서 일을 마치고 침실로 향하던 중 정원에서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윤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긴 했지만 고귀한 기품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군요. 심선아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봄은 놀라 돌아보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달이 너무 밝아서 나왔을 뿐입니다. 심선아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나란히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옛 추억이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왜 그때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선안이 문득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부인이 박참판의 부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요. 윤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누구인지 밝히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적들이 제 신분을 알고 납치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저는 그대에게 이끌렸습니다. 심선아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따뜻함과 정직함에 마음이 끌렸지요. 그래서 자연이를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그 아이라면 그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자연이는 심선하니 망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연이는 사실 제 딸입니다.
심선아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제가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이는 제 늦둥이 딸로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대가 저의 은인이었기에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인 딸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심선아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진실이 있었군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대와 자연 사이의 아이들은 사실 제 손자녀들인 셈이지요. 윤봄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제 사위이자 은인입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윤봄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대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이제 그대는 모든 것을 이룬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선아는 윤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행복은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어졌지만 서로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심선아는 더욱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고 그의 가족은 대대로 선행을 베푸는 집안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심선안이 구한 한 마리의 흰 여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선행에 대한 하늘의 축복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